오전 10시경 군검찰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갑질 의혹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관병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에 앞서 진행된 국방부 감사 결과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 앞에서 칼로 도마를 3개 내리치고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새로운 갑질 사례를 폭로했는데요. 박 사령관이 7군단장이던 시절 공관 경계병을 텃밭 관리에 투입하고 휴무일에도 군단 복지시설을 찾아 메뉴에도 없는 식사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박 사령관이 군단장과 사단장이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내일은 박찬주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군검찰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4분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김창원 채널A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 얘기 처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뜯어보겠습니다. 초코파이의 사랑. 노래도 초코파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 노래가 나오는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조금 전 군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소환되는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변명 중에 가장 놀랐던 게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랬다. 이 말을 참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굳이 해서 또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키신 것 같네요. 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공관병들이 가장 좀 치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지금 박찬주 사령관의 아들도 공군에서 지금 군인이잖아요. 예. 휴가를 나오면 이제 휴가 나온 이 아들을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하는데 공관병들이 다 합니다. 네. 바베큐 파티하고 술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해장국까지 끓여서 아들한테 줘야 되고 아들이 어디 나가야 되면 아들 운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과연 본인의 아들 같아서 한 행동인가요? 그리고 뜨거운 떡국에 떡이 늘러붙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뜨거운 떡국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떡을 띄워야 되는 일을 시키는 게 그게 아들한테 시킬 일인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고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 또 사족을 붙여서 네. 그러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하실 만한 건 오늘 참고인입니다. 네.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이 주도적으로 어찌 보면 가혹행위나 아니면 강요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질렀는데 왜 참고인가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오늘 소환된 곳은 일반 검찰, 군 검찰입니다. 예. 요즘 신분 자체가 뭐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이제 입건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군 인권센터에서 일반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일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창원 차장, 저희가 일단 민간인 신분이라 얼굴에 좀 모자이크를 좀 가려드렸고 했지만 이미 큰 모자를 눌러 쓰고 왔고요. 얼굴이 공개되는 걸 꺼려해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보니까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나 사장님들은 차 뒷자리 오른쪽에 조수석 뒤에 앉아 있는데 오늘 지금 네. 보는 것처럼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네. 그동안의 갑질 논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좀 인식한 거로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신분을 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챙이 넓은 그 예. 모자를 쓰고 보통 네. 우리가 뭐 그 어디 바캉스 갈 때라든지 아니면 반일 농사일 지을 때 쓰는 큰 모자챙이 있는 예, 그냥 한없이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왔는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는데 아마 오늘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사를 받고 내일은 박찬주 대장이 조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군 수뇌부에 대한 이제 인사가 인사?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제2작전사령관은 이제 교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군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하고 예. 내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를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군 검찰에서 해놓고 이 내용을 이제 민간 검찰로 이제 넘기는 이런 수순으로 밟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갑질이 이게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령관 때가 아니라 과거에 군단장 때 갑질을 한 얘기도 또 나왔는데 참 이분들이 먹는 걸로 갑질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농사도 짓게 하고 회를 사와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셀프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농사를 짓게 한 그 사병이 경계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계병이면은 지휘관에 혹시 어떤 신체 위협을 가하는 무언가가 없을까? 뭐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관사나 그 주변들을 경계를 하는 경계병인 거예요. 그 경계병한테 사실상 텃밭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가지고 그 군단장한테 꼭 갖다 주고 또 사모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경계를 하는 걸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농사 짓는 다음에 그걸 매일 뜯어다가 갖다가 바치는 뭐 이런 일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또 이제 7군단이 이천에 있잖아요. 이천에 있는데 그 군 복지단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면회를 가면은 무슨 회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회관에는 주로 이제 고기만 파는 곳인데 이 군단장께서 그 회를 드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천에서부터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그 회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금 이제 이사령관 시절 때 얘기만 지금까지 나왔는데 결국 군단장, 제가 볼 때는 군단장 그 아래쪽 계급에 있었을 때도 지휘관이었을 때에는 대부분 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부인이 저렇게 갑질의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남편의 명성에 먹칠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부창부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의 행동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남편은 몰랐다. 그리고 일부 내가 잘못은 했지만 너무 과장됐고 부풀려졌고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부인이 해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잘못 알고 한 사람을 지금 불명예 제대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 조사 내용이 이제 나와봐야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은 다소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과 실체만 하더라도 문제가 크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군 검찰에서 자체 조사한 것 가운데서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이다. 예, 그 상당 부분은 관련된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은 그 병사들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부인해도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검찰에서 이미 그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우리 군 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예.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군 검찰이나 일반 검찰에서 조사하고 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예. 몇 명 되지도 않고 네. 별 하나 따는 것도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대장이라는 분이 저 자리까지 올라간 대한민국의 군인 중에 군인이고 대표인 분들인데 그리고 그 가족들인데 저게 그 개인의 인성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저분 그 대장 본인과 그 부인이 이제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군의 보편적인 그 간부들의 문화가 저래 가지고 본인들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큰 문제 안 되는 줄 알고 했다고 한다면은 본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군 조직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과 우리 군의 만약에 만연된 그런 이제 문화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대로 군이 자체적으로 예. 잘 규명을 해가지고 네.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랑 비슷한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26년 전에 군을 이제 입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입대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랬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지휘관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전투 사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보통 이제 간부들이 묵는 아파트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군내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청소는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정리는 하고 있는지, 이거 위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아파트에서 지휘관 부인이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간부들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휘검열 같이 청소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하얀 장갑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긁는 걸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군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화는 참 안 바뀌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계급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이런 문화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찬주 사령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가 꽤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예. 네. 이런 박찬주 대장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지금까지 이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사실 한편으로 듭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아들 관련한 갑질도 굉장히 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아들이 귀국할 때마다 이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이 공감병들은 밥도 안 줬대요. 근데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다면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들한테 만약에 토마토를 던졌다거나 뭐 떡을 이렇게 만지라고 했다거나 했으면 그 아들 아마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네요. 난리가 우리한테. 났겠죠. 그래서 난리 아까 났겠죠? 제가 그 아들 같아서 그랬다라는 말에 붙였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아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관병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리면서 바베큐 파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바베큐 파티하면 술 먹잖아요. 예. 네. 술 먹으면 다음날 해장국 끓여야 되고 또 갑자기 어디 나가야 되면 또 거기도 데려다 줘야 되고 네. 또 바베큐 파티하면 또 바베큐 파티 차려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게 아니라 밥도 주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히 아들 같아서 그런 일들을 했다. 또 좀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법무부 그 국방부에 있었던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단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GOP에 병사를 보낸 게 징계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일단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무슨 뭐 토마토 던졌네 뭐 이런 부분들도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어느 정도 양쪽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을 할 때가 아니라 사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한 걸 시인하고 국민들 앞에 참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공관병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이게 뭐 장성만의 문제일까 또 육군만의 문제일까? 저도 군 생활하면서 우리 중대장 그 취업 원서도 제가 대신 내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이게 갑질이구나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아, 이게 갑질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도 대령 중령이었네. 저희 중대장 휴대전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사러 이제 전자상가에도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얼마나 지금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것일까요? 이거 대장만 조사할 게 아니라 모든 부대 전수 조사하면 정말 이렇게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 때 이제 사단장이 이제 워낙 많이 부르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유지들 많이 부르면 나가서 이제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저 사람의 몸종인가? 예.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사병을 이렇게 부리고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지금 이런 사태를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군대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한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먼저 바뀌어야지 않나. 네.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왜 이제서야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어저께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소원 수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 수리를 하긴 하는데 이 받아 적을 때 소원 수리할 때 제대로 못 써내잖아요. 예. 이거 금방 탄로가 날 뿐만 네,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걸 썼을 때 문제가 되면 그 자기가 속한 그 소대원들이 다 동시에 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동료들한테 예.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써내지 못하는 이런 그 소원 수리 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저 외부의 좀 독립된 어떤 군 인권 그 실태를 좀 조사하는 게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열 3위잖아요. 우리나라 네. 군의 서열 3위. 서열 3위라 징계위원회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보다 상급자 3명 이상 있어야 징계를 여는데 본인 위에 둘밖에 없어서 징계도 지금 못 내리는 예.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공관병 입장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 서열 넘버 3인 분을 문제 삼는다고요? 대통령한테만 불러도 그 군 부대 내에서 문제 삼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본인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문제 삼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번 일 말고요. 과거 이제 윤일병부터 군대 내에서 무슨 가혹행위니 구타니 그 안에 사고 터질 때마다 이제 군 말고 외부에서 내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군사기밀 이런 부분 말고 이런 근무 실태나 이런 것들은 외부 감사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지금까지 문제 터질 때마다 할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번에 또 국민들 분노하고 이 두 분 처벌받고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한두 건 더 나오는 거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분명히 좀 바꿀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를 모집해서 오늘 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11시에 하잖아요. 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대장의 문제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게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이번 일을 의도적으로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고 하는 의심도 군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군내에서 만약에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번에 한번 잘 넘어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안 됐겠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군내에서 특히 이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육군이 그런 의심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군 수뇌부 물론 전체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누가 잡아가지고 꼭 퇴역시키고 뭐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좀 선진화된 군 모습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로 군 내부에서 좀 각성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예. 좋겠어요. 네. 그동안 이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그 군 안에서 이제 사병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당번병으로 가면은 조리병이든 운전병으로 가면은 일단 뭐 훈련이나 이런 데서 배제돼 면제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그 안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그 사병들 통해서 이야기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사병들도 그 때문에 차라리 훈련받고 정상적으로 저 병생활 하고 싶다고 딴 데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저 사모님과 이 장군 대장께서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못 가서 감옥 아닌 감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 겉으로 볼 때는 그 보직이 편한 것 같지만은 사병화 때문에 그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군 간부들이 우리 그 군이 이제 정전 이후에 실전 상황이 별로 없어지면서 이 군이라기보다는 이제 군 전력을 강화하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데 대한 거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승진하고 예. 보직 좋은 데 가고 여기에 오로지 매달려 가지고 관료화돼 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보직하고 또 승진해 가지고 그걸 또 누리는데 네.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위에서부터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한번 제대로 규명하고 개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공관병이 용기를 내서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심경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그 조그만 그 1층 주방에서 거기서 대기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막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거기 주방에서 이렇게 막 쪽잠 자고 이런 식으로 막 누워있다가 서로 망보해주면서 그 주방에서 쉬거나 이런 식이고 아예 그냥 거의 갇혀서 그냥 완전 단절된 채로 사령관을 위한 그거니까 따로 병사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니까 여기 내가 지금 갇혀있구나 여기 완전 거의 감옥이구나 이런 조금 큰 감옥 약간 이런 느낌. 네, 뭐 여기가 감옥이다라고 생각했던 공관병의 얘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자막에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대화를 나눴는데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북한 내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데 공감을 이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안을 초청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11시에 발표될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현재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SNS에 글을 올려갖고요. 이미 1시간 전에 다 노출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뭘 좀 지켜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게 이거 SNS를 하니까요. 뭐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요.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른 시일 내에 빨리 방안을 해서 한미 그 공조에 대한 강화 방안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가 좀 가깝게 지내고 지금 북중이 또 가깝게 지내는 이게 지금 나뉘어진 또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따끔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반에 다시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갑질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아까 판넬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코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초코파이를 하나 먹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또 사역도 나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을 텐데 음악 아까 틀어졌던 거 준비가 되면 좀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고요. 이 초코파이 얘기를 했는데 왜 저 얘기가 나온 건가요, 김창원 차장? 예, 그 초코파이 사랑. 예, 아까 여인선 앵커가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박찬주 대장이 작년 6월에 그 대구의 한 교회에 가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교회 다니시는 예, 분이요? 크리스천인데요.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자, 군대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간다. 근데 불교나 천주교에서 한 개를 주면 기독교에서 2개 주면 되고 뭐 천주교에서 2개 주면 3개 주면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에 들어오는 사람들 20만 명이 해마다 있는데 그 중에 14만 명이나 세례를 받아요. 초코파이 때문에. 그렇죠. 초코파이 때문에. 예.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했을 때 20분의 14니까 그렇죠. 전체 인구를 계산해 보면 그렇죠. 3,500만 명 정도가 그렇죠. 포교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그 전 국민의 75%를 2025년까지 2035년까지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간증 내용이고요. 교회에서 한 내용이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별 4개 달고 가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군인도 어디 그 천주교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법당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코파이를 무기로 2개, 3개씩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먹으러 그곳에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부인하고 박찬주 사령관이 본인들이 교회를 갈 때 예. 불교 신자인 공관병도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네. 공관병은 불교 신자인데? 네, 불교 신자인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제 종교적인 침해죠. 그러니까 공관병을 말 그대로 하인이나 지금 정말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포교 활동이 아니고요. 아, 나 불교를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기독교에 귀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게 좋겠다는 걸 설득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신앙 간증 관련해서는 뭐 종교에 편향되거나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갑질만 일삼았던 게 드러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이중적인 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장로인데 예. 아, 절대 그거에 대한 폄하는 아닙니다. 제가 지내다 보면은 오해가 있어요. 높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대장인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계속 교회를 믿으면 딴 사람들도 저렇게 국회의원도 교회를 믿는데 나도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따라올 걸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앙, 사랑, 진리 이런 게 아니라 내 지위를 보고 사람들이 대통령도 믿는다, 장관도 믿는다, 그럼 우리도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따라올 걸로 오해하는 부분. 예. 또 하나는 그 자리가 가진 이제 권한이나 위세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 그게 전도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렇게 해서 우리 뭐 다 상식적인 거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나 친절이나 또 애정이나 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죠. 호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지금 행동은 적어도 보도된 걸 보면 거꾸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믿었던 사람들이라도 믿음의 열매라는 게 저런 거면은 이게 참 곤란하다고 오히려 예.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본인은 그게 전도고 그게 기여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주는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는 그 힘이 저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걸 다시 네, 이야기해서 네. 제가 그런데 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네. 또 행동 거지에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걸 갖다가 그렇죠. 예. 네.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저도 초코파이를 먹은 사람으로서 네. 이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초코파이 주는 대로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저도 아마 우리나라 남성들 초코파이 너무 먹고 싶어서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주는 대로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종교를 바꾼 사람은 제가 거의 아이, 제 그럼요. 동기를 이용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또 초코파이 주는데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또 역차별하는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는 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세계관 자체가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사고로 그거를 해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실질적인 차별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것들 여러 조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반감이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들 몇 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를 좀 크리스찬들도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일부의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경우에 이게 종교가 됐든 아니면 군에 됐든 이런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박찬주 사령관이나 그 부인은 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드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천에서부터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그 회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령관 시절 때 얘기만 지금까지 나왔는데 결국 군단장, 제가 볼 때는 군단장 그 아래쪽 계급에 있었을 때도 지휘관이었을 때에는 대부분 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부인이 저렇게 갑질의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남편의 명성에 먹칠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부창부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의 행동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남편은 몰랐다. 그리고 일부 내가 잘못은 했지만 너무 과장됐고 부풀려졌고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부인이 해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잘못 알고 한 사람을 지금 불명예 제대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 조사 내용이 이제 나와봐야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은 다소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과 실체만 하더라도 문제가 크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군 검찰에서 자체 조사한 것 가운데서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이다. 예, 그 상당 부분은 관련된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은 그 병사들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부인해도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검찰에서 이미 그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우리 군 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예.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군 검찰이나 일반 검찰에서 조사하고 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예. 몇 명 되지도 않고 네. 별 하나 따는 것도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대장이라는 분이 저 자리까지 올라간 대한민국의 군인 중에 군인이고 대표인 분들인데 그리고 그 가족들인데 저게 그 개인의 인성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저분 그 대장 본인과 그 부인이 이제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군의 보편적인 그 간부들의 문화가 저래가지고 본인들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큰 문제 안 되는 줄 알고 했다고 한다면은 본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군 조직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과 우리 군의 만약에 만연된 그런 이제 문화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대로 군이 자체적으로 잘 규명을 해가지고 네.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랑 비슷한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26년 전에 군을 이제 입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입대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랬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지휘관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전투 사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보통 이제 간부들이 묵는 아파트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군내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청소는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정리는 하고 있는지, 이거 위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아파트에서 지휘관 부인이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간부들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휘검열 같이 청소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하얀 장갑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긁는 걸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군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화는 참 안 바뀌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계급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이런 문화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찬주 사령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가 꽤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네. 이런 박찬주 대장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지금까지 이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사실 한편으로 듭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아들 관련한 갑질도 굉장히 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아들이 귀국할 때마다 이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이 공감병들은 밥도 안 줬대요. 근데 정말 예. 모자를 쓰고 보통 네. 우리가 어디 바캉스 갈 때라든지 아니면 밭일 농사일 지을 때 쓰는 큰 모자 챙이 있는 네, 그냥 한없이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왔는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는데 아마 오늘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사를 받고 내일은 박찬주 대장이 조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군 수뇌부에 대한 이제 인사가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제2작전사령관은 이제 교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군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를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군 검찰에서 해놓고 이 내용을 이제 민간 검찰로 이제 넘기는 이런 수순으로 밟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갑질이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령관 때가 아니라 과거에 군단장 때 갑질을 한 얘기도 또 나왔는데 참 이분들이 먹는 걸로 갑질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농사도 짓게 하고 회를 사와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셀프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농사를 짓게 한 그 사병이 경계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계병이면은 지휘관에 혹시 어떤 신체 위협을 가하는 무언가가 없을까? 뭐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관사나 그 주변들을 경계를 하는 경계병인 거예요. 그 경계병한테 사실상 텃밭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가지고 그 군단장한테 꼭 갖다 주고 또 사모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경계를 하는 걸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농사 짓는 다음에 그걸 매일 뜯어다가 갖다가 바치는 뭐 이런 일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또 이제 7군단이 이천에 있잖아요. 이천에 있는데 그 군 복지단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면회를 가면은 무슨 회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관에는 주로 이제 고기만 파는 곳인데 이 군단장께서 그 회를 오전 10시경 군검찰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갑질 의혹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병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에 앞서 진행된 국방부 감사 결과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감병 앞에서 칼로 도마를 3개 내리치고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새로운 갑질 사례를 폭로했는데요. 박 사령관이 7군단장이던 시절 공관 경계병을 텃밭 관리에 투입하고 휴무일에도 군단 복지시설을 찾아 메뉴에도 없는 식사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박 사령관이 군단장과 사단장이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내일은 박찬주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군검찰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김창원 채널A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 얘기 처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뜯어보겠습니다. 초코파이의 사랑. 노래도 초코파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 노래가 나오는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조금 전 군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소환되는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군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감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변명 중에 가장 놀랐던 게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랬다. 이 말을 참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굳이 해서 또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키신 것 같네요. 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공관병들이 가장 좀 치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지금 박찬주 사령관의 아들도 공군에서 지금 군인이죠. 군인이잖아요. 예. 휴가를 나오면 이제 휴가 나온 이 아들을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하는데 공관병들이 다 합니다. 네. 바베큐 파티하고 술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해장국까지 끓여서 아들한테 줘야 되고 아들이 어디 나가야 되면 아들 운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과연 본인의 아들 같아서 한 행동인가요? 그리고 뜨거운 떡국에 떡이 늘러붙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뜨거운 떡국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떡을 띄워야 되는 일을 시키는 게 그게 아들한테 시킬 일인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고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 또 사족을 붙여서 네. 그러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하실 만한 건 오늘 참고인입니다. 네.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이 주도적으로 어찌 보면 가혹행위나 아니면 강요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질렀는데 왜 참고인가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오늘 소환된 곳은 일반 검찰은 군 검찰입니다. 예. 지금 신분 자체가 뭐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이제 입건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군 인권센터에서 일반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일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창원 차장, 저희가 일단 민간인 신분이라 네. 얼굴에 좀 모자이크를 좀 가려드렸고 했지만 이미 큰 모자를 눌러 쓰고 왔고요. 얼굴이 공개되는 걸 꺼려해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보니까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나 사장님들은 차 뒷자리 오른쪽에 조수석 뒤에 앉아 있는데 오늘 지금 네. 보는 것처럼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네. 그동안의 갑질 논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좀 인식한 거로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신분을 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챙이 넓은